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 의회가 노후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차세대 전투기 구매를 위해 54억 유로, 우리 돈 7조 2천억 원 예산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돈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38대가 도입될 예정인데 독일 공군의 표정이 대단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토네이도 계열 기체 84대를 대체하기 위한 독일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1단계 예산 54억 유로가 현지 시각 11월 5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예산 승인은 138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독일 공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부인데요. 독일은 이번 유로파이터 38대 구입을 시작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90세대, FA-18EF 블락 3 슈퍼호넷 전투기 30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15대 등 총 138대의 전술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당초 독일 공군은 현재 141대를 운용 중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의 심각한 운용 유지비 문제 때문에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5세대 전투기인 F-35A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독일 현지의 전투기 생산업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해 F-35 도입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독일 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최신형인 트렌치4 버전이 될 것이며 우리가 F-35 대신 이 기종을 선택하는 것은 국내 항공기 및 전자장비, 무장산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혀 이번 기종 선정이 독일 공군의 작전적인 요구보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이번 주문에 따라 2025년부터 유로파이터 기체를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인데요. 독일 의회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미국제 전투기 도입에 대한 예산 승인을 미루고 있어서 이들 기체도 유로파이터의 변형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유로파이터 여기 지금 실험용 무장 잔뜩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습만 보면 정말 끝내주네요. 와, 정말 이 정밀 유도 무기, 공대지 무기 3발씩 날개, 그리고 또 대형 레이저 유도 폭탄 또 한 발씩, 그리고 공대공 무기. 이야,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폭장량인데 문제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유로파이터, 이것을 유지비 파이터다. 자, 이렇게도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독일 공군은 이 유로파이터의 극악의 유지비 때문에 한때 이제 슈피겔지에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독일 공군이 141대를 가지고 있는 유로파이터 중에서 불과 5대만 운영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동률 4%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유로파이터이기 때문에 독일 공군에서는 지금 이제 토네이도 전폭기를 그 핵 폭격기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네이도 ECR이라고 해서 전자전기로도 쓰기로 하고, 또 이제 지상 폭격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토네이도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토네이도가 노후됐으니까 그 토네이도 후속이 또 필요해요. 그 용도로 F-35하고 그라울러를 사기로 했는데 독일 의회 그리고 독일의 방산업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죠. 그래서 독일 정치권에서 그 말을 손을 들어주고 이 무기체계의 성능보다 우리 국내 항공산업 유지가 더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비 파이터인 이 유로파이터를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일 공군에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 핵무기는 어떡하냐. 지금 B-61-12 핵폭탄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유로파이터에 쓸 거냐. 미국이 이 핵무기를 여기다가 인티그레이션 해줄 거냐.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독일 공군에서는 F-35를 쓰고 싶었지만 그건 안 된다. 유로파이터를 사야 된다. 그래서 그럼 핵무기용으로는 슈퍼호넷 전투기를 따로 사자. 해서 이제 슈퍼호넷을 30대. 이 슈퍼호넷은 이 핵무기를 쓰는 순수하게 핵무기 폭격하는 무기고, 그리고 이제 토네이도 ECR 전자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전자전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라울러를 사자 15대. 이렇게 해서 이제 슈퍼호넷 그리고 그라울러 이 슈퍼호넷 계열 전투기를 45대를 사기로 하고 이렇게 절충을 했는데 과연 유로파이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아니 전자전기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왜 그래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이 141대나 유로파이터를 운영하는 와중에 5대밖에
못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다시 지금 유로파이터를 90세대를 더 사고 거기다가 다시 슈퍼호넷 전투기 계열 그라울러까지 해서 45대를 사는데 여기 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치 논리와 안보가 너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항공산업 정말 좋은데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가 유지된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국내 항공산업 육성해야죠. 그런데 또 국가가 유지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왜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강력한, 항상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안보 아닙니까? 그 안보를 국내 항공산업 때문에 이렇게 UGV 파이터로 도배를 하는 독일.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그냥 날려버리고 이제 없는 거야. 우리는 안 해. 그리고 6세대로 바로 가자 해서 이제 지금 프랑스하고 FCAS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들어갔죠. 그래서 5세대에서의 스텔스 전력은 독일은 없다. 라는 그렇게 결정 내버렸습니다. 이제 독일의 공군이 앞으로 어떤 가동률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인데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일본이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인 F-15JSI 프로그램이 미 공군의 F-15EX와 같은 등급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개량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4세대 스트라이크 이글로 불리는 F-15EX 전투기가 내년 1분기 중에 미 공군에 인도될 것이며 일본이 최근 보잉과 계약한 성능 개량 기체 역시 F-15EX와 동급이 될 것이라고 보잉 관계자가 에어포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1차분으로 12대를 발주한 F-15EX는 F-15E 계열의 최신 개량형인데요. 고성능 A사 레이더인 APG-82V1 레이더와 4세대 전자전 시스템, 신형 무장 장착 시스템 등을 적용해서 기존의 F-15와는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일본이 45억 달러, 대당 약 4,600만 달러를 들여 개량하는 F-15JSI 버전은 디지털 프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을 제외하면 모든 사양이 미 공군용 F-15EX와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개량을 받는 일본 F-15는 재팬 슈퍼 인터셉터, 일명 JSI로 다시 태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F-15JSI는 신형 레이더를 통해 최대 280km에서 1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해서 최대 200km 거리에서 동시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공대공 능력은 물론 사거리 930km에 달하는 제즘-ER 공대지 스텔스 순항 미사일, 사거리 540km 이상인 LRA-SM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5년까지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과 피하 식별 장치 정도만 개량하는 총 3천억 원 규모의 F-15K 성능 개량 작업을 추진 중인데요. 일본의 도입 일정을 고려해서 2022년 이후 착수로 예정된 이 추가 성능 개량 사업을 좀 더 앞당겨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 F-15 전투기 207대를 생산했는데 이거 일본은 F-15 스트라이크 E 버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대공 순수 제공 버전 F-15CD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개량하고 해가지고 F-15 스트라이크 이글 그 중에서도 최신 끝판왕인 EX 버전으로 개량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법을 바꿔서 적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고 총리가 선언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 F-15도 미국과 같은 스트라이크 이글 버전으로 개량한다. 근데 그 스트라이크 이글이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EX 버전. 공대공 미사일로 따지면은 공대공 미사일을 20발에서 최대 24발 이제 주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장착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영국하고 미티어 그 200km짜리 사거리 미티어 미사일을 바탕으로 일본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니까 최소 200km 이상의 적을 20대 이상을 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레이더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으니까 280km에서 F-15 덩치급의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고 280km 그리고 200km에서 10개의 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F-35하고 합동 교전을 하면 뒤에서 미사일을 쏴주고 스텔스인 F-35가 나가서 유도를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E-2D 조기 경보기하고도 해도 F-15가 쏴주고 조기 경보기가 유도해주고 또는 조기 경보기의 더
멀리 볼 수 있는 이 레이더로 탐지를 해서 F-15는 훨씬 더 우회에 들어가서 옆에서 쏴주고 저격인벽을 다시 유도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완벽한 네트워크 협동 교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제 일본 공군이 될 텐데 우리는 저기 경보기 따로 무슨 스텔스기 따로 전투기 따로죠. 그래서 우리 F-15도 사실은 뭐 60대 그 중에서 한 대 추락했으니까 59대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겁니다. 그거 우리도 이렇게 뭐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이것도 하기 싫은데 미국이 이제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새로 개량을 했으니까 IFF 피하 식별 장치 이런 거 미국하고 우리가 피하 식별 안 되면 우리가 미국 미사일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거 미국이 코드 바꾸고 개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돈 쓰기 싫었는데 3천억 원 쓰는 거죠. 그거 외에는 개량이 없어요. 지금 빨리 우리 F-15K를 일본처럼 개량해야 됩니다. 우리 F-15K가 원래 일본 F-15CD보다 더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게 됩니다. 우리 F-15K 2000년대 중반에 도입했다고 2030년대 중반에 퇴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2050년대 중반 이후까지 분명히 쓸 겁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제는 다 그렇게 씁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미국도 그 잠수함 50년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워낙 무기체계가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F-15 개량하지 않고 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냥 가다가 2025년까지 그냥 피하 식별 장치만 개량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때 가서 KFX 생산하니까 또 돈 없어 예산 모자라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또 KFX 생산 또 마치면은 KFX 또 뭐 배치 2 또 추가 생산 F-16 피스브리지 때 들어온 거 그것도 다시 대체해야 돼 또 돈 없어 이러면 우리는 개량 못하는 것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개량을 잘 해서 최고의 전력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싸게 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대당 4,600만 달러 정도를 사용해서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데 야 중고 전투기에다 대당 4,600만 달러 그 미친 거 아니야? 아니죠. 지금 전투기 4,600만 달러 전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최강급의 전투기 만약에 F-15EX 새로 살려면은 2억 달러는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4분의 1 값으로 그 F-15 우리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2억 달러짜리 F-15EX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세대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개량입니다. 특히 우리 이 F-15 같은 경우는 워낙 하드웨어가 크고 좋기 때문에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그런 개량에 인색하지 말자. 왜 도대체 공군이 전략 수송기가 필요한지 우리 한반도 전장 상황에서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이런 거 진짜 있는 전투기 멋지게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최강의 전력으로 매일매일 항상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는 그런 공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앞서가는데 동해에서 정말 우연이라도 독도에서 한번 다시 그 불행한 사태가 생긴다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력이 좋을 때 일본이 독도에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